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고금리에 돈 버는 법은 빚 없이 싼 물건 낙찰 후 셀프 등기하는 방법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셀프 등기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을 왜 택해야 하는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종의 그 부동산 매수 전략인데, 일단은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한 장의 그 내용은 사진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한 장만 기억을 하시면 셀프 등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자, 하루 어차피 시간 내야 되는 거 조금만 더 시간 내면 등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할 법원 집행계로 갑니다. 자, 입찰한 그 법원이죠. 그쪽으로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일단 받아서 그걸 들고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은행에 그 관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법원 보관금 납부를 하고, 자, 그리고 인지를 구입합니다. 자, 인지는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위한 인지 구입이다 말씀을 하시면 얼마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끊어서 관할 법원 집행계로 다시 쫓아가서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하고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받으면 됩니다. 자, 유의사항 정보는 시청 제출, 복사본 보관 필요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지금부터 관할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다 복사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복사본은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실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하고 나서 이제는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관할 법원 집행계를 떠나서 관할 등기소, 자, 관할 등기소 까지 갑니다. 가서 일단은 말소 또는 변경할 등기 목록 검토를 받습니다. 자, 단순하게 말소할 것만 있으면, 자, 말소할 건 몇 건이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하고, 변경할 건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와야 됩니다. 자, 관할 등기소 가서 할 일 첫 번째가 말소 몇 건, 변경 몇 건, 그래서 합계 몇 건이다. 자, 요 이야기를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경매 물건이니까 압류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말소를 낙찰자가 해야 되는데, 자, 그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저장해 둡니다. 나중에 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관할 등기소 가고 나서, 자, 요러한 일들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갑니다. 자, 가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요때 관할 등기소에서 이야기 받았던 그 말소 건수를 표기를 합니다. 말소 및 변경 건수. 자, 그래서 이때는 첨부 서류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서, 증명원, 매각 허가 결정 정본 요거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시청 내에 있는 또 은행에 취득세는 바로, 정말 바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잔금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지 추가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세는 조금 이따 내도 되는데 어차피 당일날 다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말소 및 변경 사항 개수 곱하기 7,200원만큼 그 영수증을 지로 영수증을 담당 직원이 발급해 줍니다. 자, 그거를 그냥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그 영수증 꼭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관할 법원 집행계로 다시 옵니다. 와서 그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 요것을 작성하고 거기에 첨부 서류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첨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채권,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취득세 낼 때, 그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은, 그게 토지가, 얼마다. 자, 공시가가 얼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걸, 그 관할 등기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자, 채권 얼마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만큼 그 금액을, 관할 법원 집행계 옆에 있는 은행에서, 채권 얼마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자, 또 발행을 해주고, 그만큼 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는, 시청에서 낸 그 건당 7,200원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15,000원, 그리고 말소가 건당 3,000원입니다. 계산해서 그거까지 내고 또 다 챙겨둬야죠. 그 영수증들, 납입 증명한 그 증명 서류들을. 그리고 나서 또 우표 및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자, 요것은 나중에 내가 또 다시 여기 안 오려면, 2장을 구입해야 되고, 자, 1장은 필수고, 내가, 집에서 등기를, 권리 증명을 받고 싶다. 자, 그러면, 우표를 2장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까지 한 개 더 사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요 한 장만 사진 찍어 두시면, 자, 셀프 등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루도 안 걸립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및 말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서류들인데, 자, 1번이 제일 중요하죠. 1번. 결국 1번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서, 관할 법원 집행계에서 미리 받아서, 자, 도착하자마자 받아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첨부 서류들이 있다.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첨부하는 서류들, 필요한 서류들, 자, 2번부터 12번까지 가는데, 자, 일단은,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매각 허가 결정 정본. 자, 요것은 처음 가서, 관할 법원 집행계에서 발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7번. 자, 요것은, 그러니까 정부 24 사이트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현재 유효 사항,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6번,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자, 요것은, 관할 시군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건당 7,200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같은 경우, 취득세는 알아서 끊어줄 거고. 자, 그리고 8번, 부동산 목록. 요것은 매각 허가 결정 정본 뒷장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말소할 등기 목록. 자, 요것은, 관할 등기소 가서 미리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0번, 등기 수입 증지. 요것은 관할 법원 내 은행에서, 자, 이전은 건당 15,000원, 말소는 건당 3,000원.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발행 입금증. 요것은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 내 은행에서, 취득세 영수증 공시가를 불러주고 등기소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채권 금액 얼마 사라 라고 하면은 그 금액만큼 사면 되고, 우표 플러스 봉투는 등기 권리증 수령용이고, 자, 1장은 필수고 2장은 다시 내가 등기 권리증 수령 받으려고, 자,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사면 되는데, 우체국에서 법원이 좀 크면은 우체국이 내에 있을 것이고, 없을 때는 밖에 있으니까 전화해서 미리 인근 우체국에서 일단 우표를 사서 가면은 더 빠르다. 자, 요렇게
기억을 살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셀프 등기하는 방법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왜 셀프 등기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 첫 번째, 대한민국 제1번 종교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은행 이자보다도 지금 임대 수익률이 훨씬 더 작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칭일 수도 있고, 유튜브 보시면은 아직도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자, 진짜, 정말, 최소한 기본은 아셔야 됩니다. 은행 이자와 임대 수익률 정도는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거 그냥 종교의 힘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결코. 3번, 가치하고 가격이 같아지려면 50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한동안 매도 호가하고 매수 희망가하고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갭이 엄청나고 우리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희망가를 매도 호가에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지금 그 일반적인 매매로 부동산 접근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경매 시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매 시장이 찐거래죠. 진검승부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저거 얼마에 낙찰 받는다. 찐승부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경매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파트는 입찰자 중에서 아직도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참여하면은 바보 됩니다. 자, 바보끼리 경쟁하면 바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단 피하시고, 자, 2번, 토지 같은 경우에 아직은 과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과열인데, 금리가 아마 시중금리까지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자, 금리가 좀 올라서,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한 대 맞고 파도 한 대 맞고 그때 이런 것이구나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나면 경쟁자들이 아마 입찰을 하지 않을 겁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윳돈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지, 자, 이것을 대출 끼고 한다는 것은 초저금리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상 토지는 아마 대출 없는 입찰차만 주로 참여 가능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사용 수익 불가하기 때문에, 자, 대출 받아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여윳돈만 있다면 토지는 무혈 입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 건물 있는 상업용 물건. 자, 지금 금리가 4에서 7%까지 이제 가겠죠. 자, 그런데 임대 수익률이 4% 이상 물건도 찾으면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는데, 자, 임대 수익률이 4% 이상 나온다. 자, 이러면은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으면 당장은 손해죠. 당장은 손해인데 장기적으로는 저금리를 가정하고 그 가정이 맞다면 결국에는 저금리 돌아온다. 자, 이 가정이 맞다면, 자,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저금리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 나는 거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거 입찰해 볼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자, 대출 받아서 입찰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단 경쟁자들이 꽤 많겠죠. 자, 3번 같이 수익률 높은 그러한 그 수익형 부동산 입찰 보는 거 괜찮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부동산 매수 전략. 경매 또는 매매. 상관없습니다. 물건만 좋으면 상관없는데, 자, 첫 번째로 맹지, 지분, 지상권 등 하자 있는 토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거의 없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주로 경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렴한 가치. 그 저렴한 가치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싼 그러한 물건만 또 선별해냅니다. 자, 이런 물건들 중에서 저렴한 가치, 물론 가치는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착한 그런 물건들만 선별해내서 자, 부채 없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 중심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자, 버티면 투자 금액 합계액 기준 거의 플러스라 보시면 됩니다. 자, 개별 어떤 건 수익 나고 어떤 건 그대로고 어떤 건 적자고 하겠지만 자, 합계를 내보면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저렴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싼 값에 정말로 싼 값에 착한 가격에 매수만 한다면 자, 아무리 못생긴 부동산이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지금 같은 시기라도. 자, 4번 소액 분산 왜 성공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신이 아닙니다. 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 거의 그 합을 내 보면 전체적으로 실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계를 내니까. 자, 그리고 땅이니까 토지는 다른 그 임차권이 없어서 실수할 확률이 더더욱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액 분산 괜찮죠? 실수할 확률이 적으니까. 자, 2번 수요는 세상이 정한다. 자, 수요는 세상이 정한다. 자, 일부 물건들에 대한 매수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지나면. 자, 그러니까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자금이 덜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큰 거, 엄청나게 굵직 큰 거 사면은 그것도 받아줄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분산하면은 그 여러 물건들 중에서 어떤 걸 또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니까 소액 분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못생긴 물건들 중에서 지분 물건은 자, 농지 지분 물건 자, 요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됩니다. 자, 경자 유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소액 물건 수요가 있다고 자, 요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똥도 쓸모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반증을 한번 해보면 개똥도 쓸 때가 있는데 찾으려고 하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소액 물건 수요자 반드시 있습니다. 소액 물건, 못생긴 물건이라도 수요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셀프 등기 왜 필요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 필지 액수가 큰 땅은 한 방에 매수를 하면은 등기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한 건만 등기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수건에서 수십 건 분산해서 낙찰 받으면 등기 비용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셀프 등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리고 또 한번 요 그림을 보시면 어차피 법원 보강금 납부 명령서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어차피 하루는 법원 가야 됩니다. 자, 가는 김에 미리 준비를 해서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 촉탁 신청까지 셀프로 한다면 자, 큰 힘 들이지 않고 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차피 법무사 끼더라도 그 관련된 서류는 또 내가 다 띄어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더 번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차피 잔금 치를 거 자, 간 김에 싹 처리해버리면 된다. 자, 요 그림은 사진 꼭 찍으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